AI 환경에 관한 한 종적인, 횡적인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 업계 안에서 이야기하는 풀스택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그래요. 이렇게까지 위축되어 있을 산업은 아닌데 이 정도로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투자의 기회를 제시하는 게 아닌가. 사실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그래도 이 기업이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냐, 그렇죠. 이 싸움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나로서도 또 이제 좀 안정적이고 그렇죠. 불안하지 않고. 근데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AI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인가에 대한 그렇죠. 포커싱을 많이 맞췄었는데, 잠깐 잠깐 덧붙이자면 통신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통신사가 3개가 있는데 통신사들이 다들 이제 고민하는 게 이 좀 통신이라는 사업 자체가 지금 이미 꽉 차 있다고 해야 되나? 답답한 정체에 가까운 그런 현상이 닥쳐와서 뭔가를 좀 다시 새로운 분야를 개발을 하고 사업을 확장을 하고 싶은데 뭘까? 그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섹터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이 통신사들이 뭐를 눈여겨보고 있냐면 흔히 ABC라고 불러요. A가 AI고 네. B는 빅데이터 그리고 C는 클라우드거든요. 그래서 이 ABC 3종목에 이제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다가 최근 챗 GPT 이런 것 때문에 AI 열풍이 불면서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드러났는 건지 모르지만 특히 KT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그게 두드러지는데 KT가 이제 AI 중에도 믿음이라는 이제 서비스를 이미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일면으로는 통신 사업에서 이제 그런 경계를 박차고 나와서 AI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실제로 AI 특화된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리벨리온 같은 회사랑 손을 잡고 AI 특화된 반도체를 만들자 그런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AI 환경에 관한 한 종적인, 횡적인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거기 모여 있는 데이터도 많고 업계 안에서 이야기하는 풀스택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뭐 통신 그 자체에서는 뭐 SKT랑 경쟁을 하면서 어디를 더 좋게 보느냐 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AI 비즈니스에 관해서는 굉장히 전망이 좋아 보이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통신사들이 주가가 뭐 이렇게 막 급하게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고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좀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업종인데 AI 비즈니스의 그 확산 정도에 따라서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주가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통신주가 실적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고 내수 시장을 완전 꽉 잡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물론 이제 수출 기회가 많진 않아서 주가가 크게 빠지지도 않지만 크게 오르지도 않고 맞아요. 근데 또 좋은 건 배당은 꽤 많이 준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기관계에서 되게 묻어놓는 주식으로도 많이 맞습니다. 활용하고 있긴 한데 그런 주식이 이제는 더 이상 이 통신 쪽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 ABC 그렇죠.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또 AI 쪽에서 특히나 좀 뭔가 두드러지는 성과를 낸다면 그렇죠. 그 갇혀있던 주식이 음. 또 새로운 그렇죠. 또 상방을 열어서 또 좋은 기회를 돌파구가 될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네. 대표님 그러면 사실 지금 많은 대중들이 네. 이 AI의 산업 성장에 있어서 딱 2가지 생각을 가장 우선시 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투자 관점에서 내가 도대체 뭘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그다음 2번째는 AI가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의 여생을 살아가는 게 좋을까? 내 일자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혹시 이에 대한 또 생각 나눠주신다면요. 사실 뭐 개인 입장에서는 AI로 인한 이 삶의 변화나 일터에서의 변화나 이런 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죠,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힘으로 그런 주류 움직임, 주류의 흐름을 막거나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실 이러한 그 AI 기술 같은 것이 새로 나오고 그것이 파문을 일으키고 영향을 미친다면은 그렇다면 이거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되겠죠. 실제로 그것에 들어가서 한번 이용도 해보고 이 기술이 도대체 뭔가, 뭘 하는 기술인가를 파악을 하고 나도 그러면 그거를 숙지를 해서 이용할 만한 거는 이용을 해가면서 배워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픈 AI라는 회사가 챗 GPT를 만든 회사다. 그러면은 오픈 AI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거기 들어가 보면 챗 GPT가 뭘 하는 건지가 아주 소상히 나와 있어요. 그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 20, 30가지가. 그래서 챗 GPT라는 게 다들 떠들더니 이런 걸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직접 그거를 피하지 말고 신기술에 들어가서 배우고 그거를 활용하는 그런 걸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한테 챗 GPT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배우라고 해라. 그리고 그걸 활용하라고 해라. 그러고 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따로 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챗 GPT라는 그런 훌륭한 그 일꾼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챗 GPT가 우리한테 시간을 돌려주는 거죠. 그럼 그 시간을 이용해서 챗 GPT가 아니라 AI 혹은 이런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창의적인 일, 그리고 전략적인 일, 전체 큰 그림을 그리는 일,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모든 개인이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중간 관리자라면 혹은 임원이라면 그러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챗 GPT를 활용해서 업무를 효율화시키고 빨리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시간이 더 많을 테니까 그러면 그 시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이런 전략을 짜는 일 그런 식으로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챗 GPT나 생성 AI의 한계나 문제점이 굉장히 많지만 그거는 조금씩 개선이 될 것이고 모든 신기술이 그렇잖아요. 처음 나오면 그런 문제점들을 다 노출시키죠. 그렇지만 그게 다 개선이 되고 조금씩 풀려나가면서 일자리도 뺏어갔던 일자리 이상으로 더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너무 그런 변화를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런 기술들을 파악하고 숙지를 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투자 측면에서는 좋잖아요. 없던 분야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받는데 너무 많이 오르고 위험한 거 아닙니까? 늦게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뭐 그 무슨 시장 잠깐 그렇게 급등하는 그 흐름에 막 무지막지하게 올라타서 뭐 돈을 벌겠다 그런 생각하는 건 물론 나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이 흐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계속될 것 같고 확실할 것 같고 뭔가 실체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산업이라고 한다면 그럼 오케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코난 테크놀로지가 한 300% 올랐을 때 거기 올라타서 더 사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확실히 그 업종에 대한 공부를 한 다음에 그런 확신이 든다면은 타이밍을 잘 봐서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이제 뭐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한 차례 그 거품이 살짝 그렇죠. 누그러들었을 때, 네. 좀 눌렸을 때, 예, 그럴 때 맞습니다. 이제 공격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서 그렇죠. 진입해라 이런 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예, 저랑 AI에 대한 관점이 너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들으면서 되게 많이 놀랍니다. 네. 저도 이 분야에 있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을 저 스스로도 계속적으로 네. 끊임없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일단 투자로서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고 내가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겠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옥석을 가리고 음.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에 내가 투자해보자. 이런 관점이었고 둘째로는 야 이거를 내가 이들에게 일자리를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들을 잘 활용해보자 그렇죠.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 번씩 써보고 생성 AI 관련해서도 미드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써봤는데 예.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저도 써보는 거지만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특히 또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써봐라. 그렇죠. 써보고 일을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보자라고도 이렇게 좀 전파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렇죠. 좋은 것 같습니다. 챗 GPT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를 들면 이미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플랫폼에 들어가서 뭐 회원 가입해야 되면 하고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그림이 나오거든요. 정말 이런 정도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네. 그걸 깨닫기 전에 그냥 말로만 혹은 들은 얘기로만 자꾸 생각해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혹시 대표님께서 AI 말고 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이 산업은 좀 유망하다라고 하는 산업 혹시 또 있을까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조금 나오면서 그런 질문들을 이제 자주 받곤 했었는데 한 서너 달 전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업종을 얘기한 게 있어요. K-방산, K-바이오, 그리고 K-배터리 이렇게 세 개를 좀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 B네요. 네, 근데 그 K-배터리야 뭐 이미 활짝 꽃을 피웠죠. 네. 지금 현재 뭐 활짝 꽃 피어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나위도 없이 좋은 그런 업종이고요. 그다음에 K-바이오하고 K-방산은 이 둘에 대한 저희 그 느낌 혹은 입장은 그때보다도 더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K-방산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뭐 폴란드,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발생된 거지만 폴란드를 위주로 해서 동유럽 쪽에 굉장히 환호를 받았고, 그다음에 중동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가졌고 실적도 올리고 있었고, 최근에는 또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까지도 K방산 환호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실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 K방산이 그 앞으로도 아마 모르겠어요. 뭐 수십 년 동안 이런 거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K방산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올리고 주식시장에서도 환호를 받지 않을까, 환영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K바이오 경우는 이 분야야말로 정말 아까 말씀드린 옥석 가리기가 정말 굉장히 필요한 분야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첫째 이유는 너무나 위축돼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주가에 관한 한 너무나 위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위축돼 있을 산업은 아닌데 이 정도로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어떤 그 투자의 기회를 제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몇몇 회사들은 굉장히 그 특별한 이슈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 마땅한 그런 회사들이 또 몇 개 있어요. 삼성 바이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K 바이오 쪽하고 K 방산 두 분야는 지금도 물을 때마다,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앞서서 천거하는 그런 섹터입니다. 저에게는. 사실 K방산 하면 대표적인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뭐 한화, LIG 그렇죠.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분야는 특별히 옥석 가리기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겪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플레이어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바이오는 워낙 많은 플레이어가 있고 심지어 바이오는 그 중에서 누가 될지 그렇죠. 정말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옥석 가리기에 대한 어려움이 크실 것 같은데 혹시 그 조금만 팁을 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회사에서 갖고 있는 주된 그 서비스나 기술이 도대체 뭐냐.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그 위탁을 받아서 생산하는 그런 회사이냐, 아니면은 신약 개발에 집중을 해서 임상을 거쳐서 그렇게 하는 그런 방향의 회사이냐. 그러면 좀 더 리스키하겠죠. 아니면은 뭐 일반 그 병원이나 이런 데서 쓰는 어떤 기구나 장비들을 하는 회사, 공급하는 회사냐, 이런 성격들을 일단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리스키하지만 만약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또 많은 리턴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코로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올라갔던 그런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은 또 그런 상황이 종료되면은 크게 또 매력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회사의 특성을 보는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기사들이든지 아니면 그 회사 자체의 어떤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다든지 공시를 본다든지 이런 식의 그 계속적인 관심과 공부를 통해서밖에 옥석 가리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네요. 네. 저는 최근에 사실 바이오 투자를 네. 좀 꺼려하고 있긴 해요. 네. 솔직히 왜냐하면 너무 고금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코로나 때 그 거품이 한 차례 확 붙었다가 또 그렇죠. 꺼지기도 했고. 근데 개인적으로 바이오에 있어서 투자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던 그 포인트가 뭐였냐면, 아까 이제 약간 통신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통신이 그동안에 돈을 엄청 벌었잖아요. 네. 근데 뭔가 앞으로는 이 똑같은 걸로 돈 벌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상황.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사업들을 벌리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뭔가 하나 잭팟이 터지면 좀 또 이 상방을 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막 진단키트 팔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코로나 관련된 상품들을 막 팔면서 돈을 엄청 번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로 돈을 과연 더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갈림길에서 이미 돈은 벌어놨는데 이 돈을 가지고 새롭게 신사업을 벌리고 있는 몇몇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성과를 낸다면 오히려 또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상방을 열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또 공부는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옥석 가리기에 있어서 조금의 포인트는 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원칙론밖에 안 되고 큰 도움은 안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공부를 해서 확신을 얻은 다음에 투자를 하자. 네. 그리고 일단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다면 너무 초단기적인 오르락 내리락에 휩쓸리지 말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자기 원칙을 지켜가면서 기간을, 그렇다고 뭐 10년, 20년 들고 있으라는 소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확신을 가졌던 회사라면 어느 정도 기간을 뭐 하다못해 6개월, 1년이라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게 정말 투자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인데, 예. 그거를 항상 못 지켜서, 못 지키죠. 사람인지라 감정의 동물인지라 못 지켜서 또 우발적으로 투기했다가 잃은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 더 중요한 그 원칙에 대한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챗GPT 혁명이라는 책을 쓰신 권기대 작가님 모시고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봤는데요. 일단 이렇게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어쨌든 챗GPT 혁명이라는 책을 써서 내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책은 어떤 그 챗GPT의 기술적인 면에서 저술된 책이라기보다는 챗GPT라는 것이 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어떤 내력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설명을 하고, 주로는 이 챗GPT로 인해서 생기는 AI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을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챗GPT나 생성 AI로 인해서 각 산업들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는데도 상당한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주로 챗GPT와 생성 AI의 경제적인 함의를 다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부 되세요. 행부 되세요.